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국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쓰레기라는 말 자체도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거두다 보면은 재활용해서 또 값지게 쓸 수 있는 쓰레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거의 모두 대부분이 용도 폐기를 해야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국회의원들 쓰레기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에게 나라에서 1년에 수천억 원씩의 돈을 들여서 봉급도 주지요. 하다못해 차량 유지비 기름값까지 주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돼가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막내네 집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 내일은 민주당에서 검찰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을 시킨다고 떠드는 날입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3명과 함께 여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목을 치겠다 별리면서 내일 탄핵을 의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영화에서 백정이 칼을 들고서 물을 뿌려가면서 망나니 춤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무려 18명을 탄핵으로 몰고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25번씩이나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관성이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몰라도 자기들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목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법률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차차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내일 탄핵을 하겠다는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과연 정당한 절차가 되는가 그 문제부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받아들여진 탄핵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헌재 전원 기각 판결이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되지도 않는 이 탄핵 결의를 계속 왜 남발하고 있을까? 이런 탄핵을 밀어붙일까? 한마디로 양심 불량자들의 집합소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게 말해서 양심 불량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것은 이 표현 자체가 순화된 표현이고 아주 점잖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양아치들도 이 정도 더럽고 꼴사납고 추한 짓들은 하지 않습니다. 양아치들 세계라 할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켜가고 룰이 있는데 이 국회의 이 양아치들 의리는커녕 아무 절차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기야 애비가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은 아무리 자식들이 못된다 하더라도 이런 망나니 짓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애비가 못된 것으로 끝나지 자식들까지 그 애비의 못된 짓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애비에게 자식들이 올곧게 바른 말을 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오히려 자식들이 애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집안이고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억지 주장이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을 알면서도 탄핵을 염불 외듯이
계속 외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오로지 감방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편법 아니겠습니까? 지놈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지놈들이라고 격하는 표현을 써서, 그러나 이런 소리 들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악독한 악랄한 쓰레기라는 것을 저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범죄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을 안 대면요, 사기꾼은 상대 사기꾼의 그 범죄 질을 잘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전공했다는 그러한 인간 쓰레기들이 민주당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들 속으로는 이런 말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놈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놈이다, 지저분한 놈이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배지를 달아줬으니, 내가 의원 되도록 만들어줬으니 감방 가기 전까지라도 그저 무죄,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해야 밥값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흔한 말로 내 목구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이재명이 쇼하고 있듯이 우리도 쇼라도 한번 펼쳐보자. 그야말로 집단 최면에 걸린 광신도들의 모습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탄핵이 성립된다라고 믿는 인간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지요. 탄핵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 탄핵을 만들어서 여론이라든가 언론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재판 지연을 시키겠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이가 여러 번 단도대에 올라서야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자. 죽어있는 생명이지만, 인간 이재명이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겠다는 것이 살려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연장이지만 생색내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아왔다라고 박수치면서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겉에는 달콤한 사탕, 단 것을 입혀놨지만은 그 안에는 독배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김동연이 이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판사들은 이 김동연의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조종을 울렸다라고 자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럽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판결에 있어서 이재명 쪽으로 손이 기울까요?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판사들이 법으로 심판을 할까요?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고 바로 이틀 전에 사법부의 정의를 믿는다, 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김동연에게 사전 귀뜸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고가 나자마자 이재명이 아주 환한 웃음을 띄어가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많은 판사들이 역겹다. 우리 사법부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판사들이 치욕을 느꼈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자탄의 소리가 울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자. 이 말뜻은 아무리 돌머리 같은 쓰레기들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의 떨거지들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첫 선거 때에 지난달 15일이죠. 1편 드라마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심 제도이니까 12편의 드라마 가운데 겨우 1편, 그것도 징역 1년 유죄가 선고됐으니 기뻐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장 죄질 가운데서 다 죄를 저질렀으면 지저분한 것이지만 법과 문제 이것만큼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정말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법과 문제까지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재명을 기소해 버렸습니까? 그래서 12편의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는 15편의 드라마로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범죄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이 법과 문제만큼은 다른 죄질보다도 악랄하고 추한 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제대로 얼굴을 들고 재판정에 나설까 그런 걱정도 미리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의 입장에 국민들로 보는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죠. 가장 지저분한 재판에 이재명의 표정을 보게 되니까 흥미진진한 대하 드라마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화 선전할 때에 흥미를 끌기 위해서 개봉박두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영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사상 가장 더럽고 추한 역대 어느 당 대표가, 물론 이것은 시장 때 도지사 때 했던 행위였지만은 아무튼 이재명 대표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재판정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최고의 흥미를 끌어주는 최고의 명작이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재명 아버지는 무죄다, 무죄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그 졸개들이 돌아서서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돌아서서 얼마나 희죽거리겠습니까? 그래도 감옥에 가야 해. 이런 답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무죄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이 겉으로는 나오지만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탄핵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끝난 얘기다. 이 쓰레기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죄 사실인데 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감사원장이라든가 이창수 검사장이 조상원 차장, 최재훈 부장검사가 어떻네 방송에서는 이렇둥 저렇둥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겹도록 우리가 듣고 왔으니까 그 얘기는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런
법을 무시하고 있는 못난 이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재명이가 김동연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입가에 웃음을 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하기를 바란다. 자기로서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자기의 정치 목표다. 이렇게 아주 가정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 현장에 가서 거의 다 거부한 팔이 날리는 시위장이었지만은 이재명 어떤 피켓을 들고 앉았었습니까? 윤석열을 거부한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재명의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자기는 절대 그런 정치 안 하겠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12대 앞에서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이재명의 솔직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남 앞에 나서겠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 말, 그 분위기를 볼 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을 보면은 죽은 자에게 우리 자식들이 애비한테서 더 빼낼 숨겨놓은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그런 재산은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표정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제발 죽지 말고 숨 끊어지 말고 산소 마스크라도 끼워줄 테니 연명만 하고 있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검사도 감사원장도 한때는 판사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해왔었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거두기도 미안하지요. 시쳇말로 쪽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조국이 간판 갈 날이 12월 12일. 앞으로 9일 남았네요. 저는 왜 이런 시각에 김종찬 씨가 불렀던 당신도 울고 있네요라는 감성적인 노래가 떠올랐을까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조국은 아마 12월 10일 손에 꼽으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언론 보니까 뭐 파괴 환송도 기대한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파괴 환송? 아니 그 죄 똑같은 죄의 주역이었는데 정경 시민은 2년 넘게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주범인 조국이 파기 환송? 너무나도 염치 없는 얘기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왜 이재명이가 이 노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을까요? 이제 9일 남겨놓고 있는 조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